인연이 감히 우리 집안을 건드려? 시어머니가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서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물 쏟을 때는 재밌으셨죠? 며칠 전 상견례. 시어머니는 서윤의 부모를 하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시켜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마가 흥건히 젖는 동안 시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사고였어. 직원이 실수한 거라고. 사고요? 좌석 변경, 물병 교체, 의전팀 출신 직원. 다 우연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대체 뭔데? 서윤이 문 앞에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냥 당한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만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가 폭락, 비자금 동결, 경영권 상실. 한 여자의 물벼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도심 한복판, 유리 천장 아래로 햇살이 쏟아지는 고급 연회장이었습니다. 하얀 테이블보 위로 은빛 식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면을 따라 키 큰 화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연회장 입구에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윤아, 여기가 맞는 거지? 서윤의 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민재 씨 어머님께서 직접 예약하셨다고 했어요. 서윤의 아버지가 넥타이 매듭을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좋은 자리니까 우리도 예의 갖춰서 잘해보자. 그때 연회장 안쪽에서 박민재가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서윤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가족과 함께 걸음을 옮겼습니다. 테이블 앞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윤의 부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셨네. 서윤의 어머니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뭐려. 근데 죄송한데 자리가 좀 바뀌었어요. 저쪽으로 앉으시면 돼요. 시어머니가 턱으로 가리킨 곳은 출입문 바로 옆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바람이 들이치는 자리였습니다. 서윤의 아버지가 멈칫했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이 아버지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서윤아. 어디 앉든 무슨 상관이냐? 서윤의 부모는 지정된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려 테이블 배치를 살폈습니다. 원래 예약된 좌석 배치와 달랐습니다. 박민재가 서윤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어머니가 갑자기 자리를 바꾸셨나 봐. 서윤이 민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어? 아니, 나도 방금 알았어. 근데 뭐 큰일은 아니잖아. 서윤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자기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민재가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 몰라요. 이번에 승진도 확정됐고. 서윤의 어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서윤이가 복받았어요. 시어머니가 물잔을 들어 입술만 적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민재 만난 게 서윤 씨 평생 행운이에요. 서윤은 포크를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직원 한 명이 서윤 부모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새 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물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서윤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원이 물병을 기울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병이 크게 흔들리더니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가운 물이 서윤 어머니의 무릎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서윤의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은 테이블 위 서류 가방까지 적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이 허둥지둥 냅킨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윤은 부모님에게 달려가 어머니의 옷을 닦아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윤의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치마를 털었습니다. 괜찮다, 서윤아. 놀랐을 뿐이야. 서윤의 아버지가 젖은 서류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에 있던 종이들이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은 채로 말했습니다. 어머, 어쩌다 이런 일이. 직원이 실수했나 보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박민재가 냅킨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한테 얘기할게요. 서윤의 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다, 민재야.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회장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CCTV가 설치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사고가 난 테이블은 카메라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서윤은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포크로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식사 계속해요. 음식 식겠다. 서윤은 부모님 옆에 서서 젖은 냅킨을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가서 앉아. 네, 어머니. 서윤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는 내내 시선은 직원들의 동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물병을 교체한 직원이 연회장 뒤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민재가 서윤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기분 나빴지? 미안해. 서윤이 포크를 든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정말?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서윤이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식사가 끝나고 양가 가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윤의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옷은 세탁비 보내드릴게요. 서윤의 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별일 아닌걸요. 서윤은 부모님 뒤에 서서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입구 옆 안내 데스크, 예약 명부, 직원 배치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노트북 앞에 앉아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색창에는 어젯밤 연회장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서윤이 마우스를 클릭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연회장. 운영사는 성도 F&B. 서윤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습니다. 성도 F&B의 대주주 명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도그룹 계열사. 서윤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성도그룹은 박민재 집안이 운영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박민재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나야. 어젯밤 잘 잤어? 서윤이 노트북 화면을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잤어. 어머니가 어제 일 때문에 신경 쓰이시는 것 같아. 부모님 옷 세탁비 보내드린다고 했잖아.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셨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미안하잖아. 직원이 실수한 거긴 하지만.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재야. 응? 그 연회장,
자주 이용해? 응?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어머님이 직접 예약하셨다고 했잖아. 민재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거기 우리 집안 행사 때 자주 써. 왜 마음에 안 들었어? 아니, 좋더라. 다행이다. 걱정했어. 서윤이 볼펜을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알았어. 밥은 꼭 챙겨 먹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윤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연회장 앞에 도착한 서윤은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향했습니다. 후문 옆 흡연구역에서 직원 한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직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손님이세요? 서윤이 명함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 어제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혹시 담당 매니저분 계세요? 직원이 담배를 비벼 끄며 대답했습니다. 아, 김 과장님이요? 지금 사무실에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서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관리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서윤이 가볍게 목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어제 연회장 이용했던 고객인데요.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서윤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저희 테이블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직원분이 물을 쏟으셨거든요. 김 과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 건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쪽 실수였습니다. 사과는 괜찮고요. 저 그냥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서윤이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제 좌석 배치가 원래 예약 때랑 달랐던 것 같은데 맞죠? 김 과장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행사 당일에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누가 요청하셨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윤이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시댁 쪽에서 요청하신 거 아니에요? 김 과장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손님, 저희가 고객 정보를 함부로. 서윤이 고개를 들어 김 과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그냥 확인만 하려는 거예요. 다른 의도 없어요. 김 과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가요? 좌석 변경이요. 보통 상견례 같은 행사는 양가 협의 후에 배치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변경 요청이 왔습니다. 서윤이 볼펜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물병 교체도 그쪽 요청이었어요? 김 과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어제 담당 직원분 이름 알 수 있을까요? 사과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려고요. 김 과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직원입니다. 이수혁. 그분 원래 여기 직원이에요?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달 전에 파견 오셨어요. 어디서요? 성도 계열사 의전팀에서요. 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어요. 서윤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김 과장이 불렀습니다. 저기 손님. 서윤이 멈춰섰습니다. 네. 혹시 이거 문제 삼으실 건가요? 서윤이 어깨 너머로 김 과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니요. 그냥 알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서윤은 연회장을 나와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성도그룹 조직도가 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의전팀 항목을 클릭했습니다. 이수혁, 의전팀 소속, 파견 근무. 서윤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직원 실수가 아니었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서윤아, 뭐해? 그냥 카페에서 일 좀 보고 있어요. 어제 일 때문에 신경 쓰지 마. 엄마 괜찮아.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괜찮아요. 민재 씨 어머니가 세탁비 보내주신다고 했다며? 네. 근데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아버지 성격 알잖아. 그냥 넘어가자고 하시더라.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래, 밥 잘 챙겨 먹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성도그룹 조직도가 떠 있었습니다. 서윤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연회장 계약, 직원 파견, 좌석 변경, 물병 교체. 서윤이 수첩을 펼쳐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서재에 앉아 모니터 2대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한쪽 화면에는 그랜드 팰리스 연회장의 과거 행사 목록이 떠 있었고 다른 쪽에는 성도그룹 관련 기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마우스를 클릭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2022년 3월 VIP 행사, 2022년 9월 임원 모임, 2023년 5월 계열사 창립 기념. 서윤은 수첩을 펼쳐 날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한서윤 씨 맞으시죠? 낮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 그랜드 팰리스 연회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얼굴은 못 봤는데 지난번에 오셨다고 들었어요. 서윤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김 과장님한테 들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연회장 근처 카페는 곤란하고요. 강남역 3번 출구 앞 커피숍 아세요? 거기서 봬요. 알겠습니다. 몇 시요? 오늘 저녁 7시 괜찮으세요? 네,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녁 7시 강남역 인근 커피숍이었습니다. 서윤이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전화 주신 분이세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는 3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저 박지영이에요. 연회장에서 서빙 담당으로 일해요. 서윤이 가방을 옆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왜 저를 만나자고 하셨어요? 박지영이 테이블 위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그날 현장에 있었어요. 물 쏟아진 날이요? 네. 근데 그거 사고 아니에요. 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박지영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손님들은 각자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특정 테이블 서빙할 때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요? 네. 근데 이상한 게 조심하라면서 그 테이블 담당을 이수혁 씨로 바꿨어요. 서윤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수혁 씨가 누구예요? 파견 온 사람이요. 원래 성도그룹 의전팀에서 일했대요. 서윤이 볼펜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물을 쏟은 거예요? 박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뭐가요? 물병이요. 원래 그 테이블에 있던 물병을 행사 시작 전에 바꿨어요. 위에서 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윤이 적던 손을 멈췄습니다. 물병을 왜 바꿔요? 저도 몰라요. 근데 바꾼 물병이 좀 무거웠어요. 기울이면 쏟아지기 쉬운 거요. 서윤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영 씨, 혹시 이런 일 전에도 있었어요? 박지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있었어요. 언제요? 작년에도 비슷한 일 있었어요. VIP 행사 때 손님한테 음료 쏟아진 적 있거든요. 그것도 사고였어요? 박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도 이수혁 씨가 담당이었어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같은 사람이요? 네. 그때도 위에서 특정 테이블 담당을 지정했어요. 저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고요. 서윤이 수첩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날 피해자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성도그룹이랑 거래하던 업체 사장님이라고 들었어요. 서윤이 볼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박지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두려고요. 거기서 더 일하기 싫어요. 왜요? 매번 이런 식이에요. 위에서 시키면 우리는 그냥 따라야 해요. 아니면 잘려요. 박지영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그날 동선 변경 지시서예요. 제가 몰래 복사해뒀어요. 서윤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A사 용지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왜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힘이 없으니까. 서윤이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험한 일 아니에요? 박지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차피 그만둘 거예요. 더 있다가 제가 다음 희생양 될 것 같아요.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네. 근데 제 이름은 빼주세요. 저 아직 가족 먹여 살려야 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펼쳤습니다. 동선 변경 지시서에는 날짜와 시간,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이 손가락으로 종이를 짚었습니다. 테이블 7번 담당자 변경. 이수혁. 지시자 서명란은 공백. 서윤은 노트북을 열어 과거 행사 기록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떴습니다. 2022년 3월 행사. 테이블 담당자 이수혁. 2022년 9월 행사. 테이블 담당자 이수혁. 서윤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매번 사고 테이블을 담당했네. 서윤은 휴대폰을 들어 연락처를 검색했습니다. 하준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준 씨? 서윤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에요?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시간 되세요? 무슨 상담이요? 금융 쪽이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들도요. 하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서윤은 전화를 끊고 서류를 다시 살폈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이야. 다음 날 오후 서윤은 강남의 한법률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금빛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7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하준의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서윤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하준은 책상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서윤 씨. 앉으세요. 서윤이 악수를 하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준이 물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전화로는 금융 쪽이랑 법적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서윤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먼저 봐주세요. 하준이 봉투를 받아 안에 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동선 변경 지시서와 서윤이 정리한 메모들이었습니다. 하준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칠 전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물벼락을 맞으셨거든요. 하준이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벼락이요? 네. 처음엔 직원 실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아니었어요. 서윤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지시서 보세요. 행사 당일 아침에 특정 테이블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그 담당자가 시댁 계열사 의전팀 출신이에요. 하준이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수혁. 성도그룹 의전팀 파견 근무.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를 냈어요. 같은 연회장에서요. 하준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준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물벼락 자체는 증거가 없으면 그냥 사고로 처리되거든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다른 걸 찾아보고 있어요. 다른 거요? 서윤이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화면을 켜자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도그룹 주가 변동이에요. 최근 3년치요. 하준이 몸을 앞으로 숙여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서윤이 마우스로 특정 구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매년 특정 분기마다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요. 그리고 얼마 후에 급락해요. 하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패턴이 있네요. 네. 2022년 3월, 9월. 2023년 3월, 9월. 거의 같은 시기에 반복돼요. 하준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시점에 뭐가 있었는지 확인해 봤어요? 서윤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협력사 계약 변경 시점이에요. 거래량이 늘어나기 직전에 협력사들 계약 조건이 바뀌었어요. 하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계약이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단가가 내려가고 납품 조건이 까다로워졌어요. 그리고 대금 지급 기간도 늘어났고요. 하준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협력사들 쥐어짜고 그 돈으로 뭔가 한 거네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서윤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이 시점마다 CFO 박도연이 해외 출장을 갔어요. 싱가포르랑 홍콩이요. 하준이 돌아보았습니다. 해외 법인이 있어요? 네. 성도그룹 해외 법인이 싱가포르에 있어요. 하준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을 수도 있겠네요. 서윤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준 씨한테 검증받고 싶었어요. 하준이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윤 씨, 이거 만약 사실이면 미공개 정보 이용일 수 있어요. 미공개 정보요?
네.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요. 불법이에요. 서윤이 하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요. 근데 증거가 확실해야 해요. 서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 이걸 바로 공개할 생각은 없어요. 하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시장이 알아서 반응하게 만들려고요. 하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서윤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폭로하면 저도 위험해져요. 그리고 증거 인멸할 시간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리스크만 알려주려고요. 판단은 시장이 하게요. 하준이 서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서윤 씨, 이거 복수예요? 서윤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복수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서윤이 어깨 너머로 하준을 돌아보았습니다. 구조를 바로잡는 거요. 저희 부모님만 당한 게 아니잖아요. 하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자료 좀 더 분석해 볼게요. 금감원 인맥도 활용해 보고요. 서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서윤 씨. 네. 하준이 펜을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서윤이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요. 서윤은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박민재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서윤아,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셔. 서윤은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은 안으로 들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며칠 후 서윤은 외곽 공단 지역의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수진테크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주위를 둘러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3층에 도착하자 작은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 것이 섞여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수진 대표님이시죠? 정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맞아요. 한서윤 씨? 네. 연락드렸던 사람이에요. 정수진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괜찮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정수진이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급하시네요. 좋아요. 뭐가 궁금하세요? 서윤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성도그룹이랑 거래하신다고 들었어요. 정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했죠. 과거형이에요. 계약이 끊겼어요? 끊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건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서윤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제가 조사한 자료예요. 정수진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도그룹 협력사들 계약 변경 시점이에요. 대표님 회사도 여기 포함돼 있어요. 정수진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요. 2년 전에 계약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정수진이 책상 서랍을 열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원래 계약서예요. 그리고 이게 수정된 거요. 서윤이 두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단가가 20%나 내려갔네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납품 기한은 줄었고 대금 지급은 90일에서 180일로 늘어났어요. 서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180일이요? 반년이나요? 정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건 납품하고 반년 후에야 돈을 받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뭘로 버텨요? 서윤이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변경에 동의하신 거예요? 정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동의 안 하면 계약 해지한다고 했어요. 우리 같은 작은 회사가 성도그룹 물량 잃으면 끝이에요. 서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른 협력사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비슷한 정도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저희끼리 얘기해 봤거든요. 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른 협력사 대표들도 아세요? 몇 분은 알아요. 다들 죽을 맛이에요. 서윤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대표님, 저한테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정수진이 서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도움이라뇨? 이 자료들이요. 계약서 원본이랑 수정본, 그리고 내부 결제 문서 같은 거요. 정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내놓으면 저희가 위험해져요. 보복당해요. 서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도 위험하잖아요. 이대로 가면 회사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정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맞아요. 저 이걸 바로 공개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계별로 움직이려고요. 정수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단계별로요? 네. 처음에는 구조적인 문제만 드러내요. 회사 이름이나 대표님 성함은 안 나가요. 정수진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저도 혼자가 아니에요. 정수진이 서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한서윤 씨, 솔직히 말해줘요. 왜 이러는 거예요? 서윤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당했어요. 뭐요? 성도그룹한테요. 며칠 전에 상견례 자리에서 물벼락 맞으셨어요. 정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물벼락이요? 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정수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집안 원래 그래요. 아랫사람들 사람 취급 안 해요. 서윤이 정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잡으려고요. 저 혼자서는 힘들어요. 대표님 도움이 필요해요. 정수진이 책상 위 계약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다른 대표들한테도 얘기해 봐야 해요. 그럼 연결해 주실 수 있어요? 정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우리 이름 절대 먼저 안 나가요.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저희는 빠질 수 있어야 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정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저희 같은 작은 회사가 대기업한테 덤비는 거잖아요. 서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근데 이대로 있으면 계속 당하잖아요. 정수진이 돌아보았습니다. 한서윤 씨,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윤이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당한 사람이에요. 대표님이랑 같은. 정수진이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에서 명함 몇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요. 저희랑 비슷한 상황인 대표들이에요. 제가 먼저 연락해 볼게요. 서윤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한서윤 씨. 네. 정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서윤이 명함을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해봐야죠. 정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저는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서윤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용기가 아니에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정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며칠 내로 연락할게요. 서윤은 건물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하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협력사 쪽 접촉했어요. 자료 확보 가능할 것 같아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잘 됐네요. 저도 금감원 쪽 확인 중이에요. 곧 연락드릴게요.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공장 지붕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서윤은 하준의 사무실에서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맞은편에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다 됐어요. 하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고서요? 네. 최종본이에요. 서윤이 출력된 문서를 하준에게 건넸습니다. 하준이 첫 장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래 구조 리스크 분석, 성도그룹 핵심 계열사 중심. 하준이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불법이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네요. 일부러 뺐어요. 판단은 읽는 사람이 하게요.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해요.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걸리기 어려워요. 서윤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물었습니다. 기관 투자자 쪽 연락은 됐어요? 하준이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제 금감원 시절 인맥이에요. 지금은 자산운용사에서 일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 정보를 함부로 흘리지 않아요. 대신 본인 판단으로 움직여요. 서윤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보고서를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 외에 2곳 더 있어요. 다 비슷한 성향이에요. 서윤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3곳이면 충분할까요? 하준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해요. 3곳이 움직이면 다른 곳들도 눈치 봐요. 그럼 매도 주문이 늘어나겠네요. 그게 핵심이에요. 공시나 폭로 없이 시장이 알아서 반응하는 거예요.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에 보내면 되죠? 하준이 돌아보았습니다. 네. 내일 개장 전에 읽을 수 있게요. 서윤이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협력사 쪽 자료도 같이 넣을까요? 아니요. 그건 2차예요. 첫 번째는 구조만 보여주는 거예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준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이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서윤이 하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알아요. 시댁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서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야죠. 가만히 있으면 제가 실패한 거예요. 하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솔직히 무섭지 않아요?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무섭죠. 근데 우리 어머니 젖은 치마 털던 모습이 자꾸 생각나요. 하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 표정 봤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서윤이 하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돌려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발송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서윤은 집 서재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메일 작성 창이 떠 있었습니다. 수신자란에는 3개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이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보고서 파일이 첨부되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서윤아, 뭐해? 이 밤에 안 자고. 서윤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일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몸 상해. 금방 잘 거예요. 어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윤아. 네. 그날 일 때문에 아직도 신경 쓰이니?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요? 상견례 때 말이야. 물 쏟아진 거.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요. 신경 안 써요. 정말? 엄마는 괜찮아. 그런 일 신경 쓰지 마. 서윤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래. 얼른 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송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서윤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주식시장 화면을 띄웠습니다. 개장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커피잔을 손에 쥔 채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성도그룹 핵심 계열사 종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거래량이 치솟았습니다. 매도 주문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시작됐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 2%, 30분이 지나자 5%를 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준이었습니다. 보고 계시죠? 서윤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보고 있어요. 예상보다 빨라요. 기관들이 바로 움직였네요. 서윤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따라가요? 네. 지금 매도 주문 대부분이 기관이에요. 개인들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에서 뭐라고 해요? 아직 기사는 안 났어요. 근데 곧 나올 거예요. 이 정도 거래량이면 기자들이 눈치챌 거예요. 서윤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하준 씨, 시댁에서 연락 올 것 같아요? 하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은 모를 거예요. 근데 오늘 안에 알게 되겠죠.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어요. 연락 기다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전이 끝날 무렵 하락폭은 8%를 넘었습니다. 서윤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박민재였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세 번째 벨이 울릴 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나야. 지금 어디야? 민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이야. 왜?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아침부터 난리야. 서윤이 노트북 화면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 이유를 모르겠어. 서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큰일이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있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서윤이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오늘은 집에 있어. 내가 상황 파악하고 연락할게. 알았어. 조심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성도그룹 주가는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뉴스에는 연일 성도그룹 관련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서윤은 집에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들이 줄지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성도그룹 주가 급락, 원인 불명. 기관 투자자 대량 매도, 무슨 일이. 성도그룹 측 노코멘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수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대표님. 한서윤 씨, 지금 뉴스 봤어요? 정수진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네, 보고 있어요. 대단해요. 진짜로 주가가 떨어졌어요. 서윤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시작이에요. 긴장 풀면 안 돼요. 알아요. 근데 다른 대표들도 다들 놀랐어요. 진짜 되는구나 싶어서.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차 자료는 준비됐어요? 네. 계약서랑 결제 문서 다 정리했어요. 언제든 보낼 수 있어요. 좋아요. 근데 아직은 기다려요. 제가 신호 줄게요.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게 무슨 일이니?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어머니가 휴대폰을 서윤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인터넷 게시글이 떠 있었습니다. 서윤이 화면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도 몰라. 아는 사람한테 연락 왔어. 인터넷에 우리 가족 얘기가 퍼지고 있다고. 서윤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게시글에는 서윤 가족의 의료 기록 일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 입원 기록, 아버지의 건강검진 결과.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누가 올렸어요? 몰라. 익명이야. 서윤이 휴대폰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앉으세요. 어머니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며칠 전부터 민재 씨네 회사가 난리라던데. 서윤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뭔데? 상견례 때 물벼락 맞으신 거 사고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시댁에서요. 어머니가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서윤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좌석 변경, 물병 교체, 의전팀 출신 직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내가 뭘 한 거니? 회사 문제점을 정리해서 투자자들한테 전달했어요. 불법은 아니에요. 어머니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거야? 네.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아, 이러면 안 돼. 위험해. 서윤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그날 보셨잖아요. 시어머니 표정.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봤어. 근데 그렇다고. 이대로 결혼하면 평생 당해요. 어머니 아버지도 저도.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이 의료 기록은 뭐니? 어떻게 이게 나간 거야? 서윤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마 시댁에서 한 것 같아요. 시댁에서? 네. 반격이에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사람이. 서윤이 휴대폰을 꺼내 하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준 씨.
네, 서윤 씨. 무슨 일이에요? 저희 가족 의료 기록이 인터넷에 유출됐어요. 하준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방금 알았어요. 어머니가 가져오셨어요. 지금 어디 올라와 있어요? 여러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유출 경로 파악해 볼게요. 서윤 씨, 이거 보복이에요. 알아요. 조심하세요.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어요. 서윤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연락 기다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머니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니? 제가 일하는 거 도와주시는 변호사예요.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아, 이제라도 그만두면 안 되니? 서윤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만두면 우리가 진 거예요. 지면 어때? 내가 다치는 것보다 낫지. 서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안 다쳐요. 약속해요. 어머니가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일 끝나면 그 결혼 어떻게 할 거니? 서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재였습니다. 서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지금 어디야? 민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집이야. 어머니가 널 보고 싶어 하셔. 지금 바로 와.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냥 와. 할 얘기가 있대. 서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 가니? 시댁이요. 시어머니가 부르셨대요. 지금 위험하지 않아? 서윤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뭐가 좋아? 서윤이 현관으로 향하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다급한지. 어머니가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심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와.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서윤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댁에서 불렀어요. 다녀올게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녹음 준비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서윤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은 안으로 들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댁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차에서 내려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3층짜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서윤이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가정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시죠. 서윤은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박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왔어. 응. 민재가 서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은 살짝 피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셔? 민재가 멈칫했습니다. 거실에 계셔. 근데 서윤아. 응? 오늘 분위기가 좀 안 좋아. 조심해. 서윤이 민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뭘 조심해? 민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민재를 지나쳐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왔네. 서윤이 가볍게 묵내했습니다. 부르셨다고 해서요. 시어머니가 손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서윤은 천천히 걸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서윤 씨, 요즘 뭐하고 지냈어? 별일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별일 없었다고? 우리 회사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 서윤이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봐. 시어머니가 서류를 서윤 앞에 던졌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전달된 보고서 사본이었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알아? 서윤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 씨, 나 바보 아니야. 이 보고서 누가 만들었는지 다 알아. 서윤이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시면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서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집안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알아?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아요. 상견례 때 보여주셨잖아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물벼락이요. 저희 어머니한테 일부러 그러신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사고였어. 사고요? 좌석 변경, 물병 교체, 의전팀 출신 직원. 다 우연이에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그만해. 서윤이 민재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재 씨도 알고 있었어? 민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민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도 나중에 알았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서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구나.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윤 씨, 지금 상황 파악 좀 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러는 거야? 서윤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요? 저는 사실만 정리했어요. 판단은 시장이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할 셈이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인연이 감히 우리 집안을 건드려? 서윤이 눈을 깜빡이지 않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가족 의료 기록 유출한 것도 어머님이시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오늘 인터넷에 퍼졌어요. 저희 어머니 입원 기록, 아버지 건강검진 결과.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모르세요? 성도그룹 계열 보안업체에서 유출됐다던데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서윤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미 변호사한테 넘겼어요. 유출 경로 추적 중이에요. 시어머니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에요. 경고예요. 서윤이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의료기록 유출은 범죄예요. 주가 조작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남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 서윤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요? 그냥 당한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만든. 서윤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시어머니가 서윤을 노려보았습니다. 뭔데? 협력사들이 2차 자료 공개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실명이랑 계열사 구조까지 다 나가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막으실 수 있으면 막아보세요. 서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가 서윤을 따라왔습니다.
서윤아, 잠깐만. 서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 말 없어. 서윤아,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윤이 현관에서 멈춰 섰습니다. 민재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재 씨, 상견례 때 우리 어머니 옷 젖었을 때 뭐 했어? 민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도 당황했어. 당황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 민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재 씨 어머니가 웃고 있을 때 민재 씨는 뭘 봤어? 민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윤아.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 서윤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을 지나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문을 나서자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차에 올라 문을 닫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하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준 씨. 네, 서윤 씨. 어땠어요?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다급해하고 있어요. 의료 기록건은요? 시어머니가 부인했어요. 근데 표정 보니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유출 경로 확인됐어요. 서윤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디예요? 성도그룹 계열 보안업체예요. 서윤 씨 말씀대로.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걸로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네. 내일 금감원이랑 경찰에 정식으로 제기할 거예요. 서윤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준 씨. 서윤 씨, 이제 2차 시작해도 돼요?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택의 지붕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시작하세요. 서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님이 당한 물벼락 한 번. 누군가에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소리 지르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하고 조사하고 연결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할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참고 넘어갑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상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서윤은 달랐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참기만 하는 것이 답은 아니라는 것, 방법은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